애터미 재심압력 프로젝트 싱포드림 첫 우승팀은 축하드립니다. 최종 우승은 975점의 안산센터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싱포드림 우승 안산센터. 하나, 둘, 셋, 애터미! 친정과 시댁 식구들 모두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고 사업까지 하시는 걸 보고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프 모임에서 지인이 제품을 주면서 애터미를 당당하게 알리는 것을 보며 저에게도 사업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세미나들과 센터의 모든 활동을 빠지지 않고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애터미 시스템을 믿고 그저 따라가고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고 그저 전했을 뿐인데 저는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자가 되어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멋진 어른이 되겠습니다. 웰마스터 김현희! 저는 애터미 덕분에 친구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누군가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멋진 리더가 되었습니다. 애터미란 도구를 잘 알아보시고 꼭 선택하셔서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게 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입. 하루에 8시간은 열어야 돼. 그렇죠? 그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8시간도 안 해. 그러면서 뭐 성공이 되냐 안 되니?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8시간씩 꼬박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절하게 해야 돼.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는 건 어떤 거냐? 집에 안 들어가. 잠을 안 자버려.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달라들고. 그게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큰 꿈을 꾸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유로를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을 한 달에 10만 유로씩 벌도록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비전의 바퀴를 가지고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뭐죠?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막 지나면 주머니에 막 돈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지나면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왼수입니다. 시간이 돈이 아니고. 자, 시간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시간이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은 되시는가요? 그렇죠?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턴 시대에 오니까 뉴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때요?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시간이라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인 아인슈타인 시대에 오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지구에서는 현재 태양에서는 과거 8분 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태양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8분 후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태양만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거기서는 현재지만은 지구에 도달할 때는 과거의 태양이 된다. 이거 8분 후의 태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태양을 출발해서 중간쯤 오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으로부터 과거 4분 전에 출발했는데 지구에 도착하면 미래의 4분 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섞여 있기도 하고 과거가 미래 앞으로 가기도 하고 과거가 미래 뒤로 오기도 하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순차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뒤죽박죽 된 거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인지한다 이거예요. 사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선사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사, 역사 이전 시대. 그런데 역사 이전 시대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한반도의 역사는 5,000년이다 했는데 그거는 5,000년 전에 유물이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물이라는 것은 그 유물을 사용하거나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 5,000년 전이라는 시간 해요? 할까요? 메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5일 저녁 메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에 맡게 된 세일즈 마스터 임기용입니다. 오늘 제품 강의와 이게 사업 설명에 앞서 시작과 끝은 사운드 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열며 생각을 경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영선이 성이다. 아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장마 끝나니까 너무 더워졌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게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게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폭염주의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해모임을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게 아이스컵에다가 해모임이 2개 타서 거기다 꿀물이 2스푼 해가지고 타 먹으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도 날아가고 여기 면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품하실 분은 오늘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 저의 직소 멘토이자 오늘 고급 인력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혜선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의 고급 인력,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직속 멘티가 오늘 밥값을 했네요, 벌써. 네. 잘하는지 보러 지금 연중 행사로 한번 저녁에 왔는데, 네. 제 눈에는 조금 발전된 것 같은데, 이게 일회용인지,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화제의 신제품 혈당컷 여주입니다. 제가
여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여주쌀, 이천쌀, 네, 쌀밥 먹으러는 가봤어도 여주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왜 알려드리러 왔냐? 어제 이민재 국장님을 만났어요. 국장님이 신제품이 나오면 일일이 들어가서 보기가 좀 힘드니까 좀 크게 적어갖고 안 읽어도 되게 설명 좀 해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크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다 보여주기 싫어서 크게 안 가지고 왔어요. 작게 써왔어요. 네. 무너져가는 혈당 건강, 당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먼 얘기 같았거든요. 혈당, 이거는 공복 혈당 해서 10년 전에 임신했을 때 밥 굶고 가서 찔렀던 그런 거 말고는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부터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뭘 만들면 그냥 안 만들잖아요. 여주를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여주로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제 받았다고 해요. 국내 최초도 모자라서 국내 유일. 이 정도 되니까 애터미 하나보다 안 읽어봤으면 몰랐을 정보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23년도 4월 1일 기준이래요. 그러면 벌써 이제 1년 전부터 해서 이제야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기능성 원료가 더해졌다고 돼 있는데 이제 식후 혈당을 관리하는 이제 매니저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미숙 여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근데 더운 것 같은데. 미숙 여주는 이제 미숙 여주를 먹어야 되고 완숙 여주는 먹으면 안 된대요. 완숙 여주에는 독성이 있대요. 독성이 있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이런 거 먹을 때 아무나 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주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콩팥 이식자는 면역력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면역을 올려주니까 그거 억제하는 거 먹고 올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국장님 콩팥 이식하셨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2사람은 이제 섭취를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너무나 다 아무나 모두가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숙 여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완숙 시 씨앗에 독성이 있어서 그렇고, 네, 이렇게 여주 추출물의 제조 방법 특허 등록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기한 원료라고 해요. 왜 기하냐? 미숙 여주 생가에서 단 3%만 추출되어서 이제 요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80g에 건조를 해서 4.5g에 또 내려와서 2.4g 해서 이제 1일 두포가 된 저희 혈당 컷 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허만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 FDA, NDI에 등재되어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마크 잘 모를 때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마크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어렵지만 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엄청 적었는데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요게 여주가 하는 작용이 이렇게 그래프가 팍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하자면 고속도로에 구간 단속, 구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거를 유지시켜야 된대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이제 높낮이가 높고 낮고 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밥 먹고 팍 올라갔다가 또 팍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밥 먹자마자 막 졸렸다가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또 배가 엄청 고팠다가 그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수록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거를 꼭 먹으라가 아니라 병원에 꼭 가래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검사를 하는 게 있대. 그거를 꼭 받으셔야 된대요. 저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나 했더니 그럼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또 킨티플 케어 포뮬러라고 5가지 5중 기능성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면역 기능 세포 분열 에너지 이용까지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를 봤을 때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막혀서 고장이 난다고 해요. 고장이 나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고쳐줄 수 있는 게 이제 비타민 B 우리 비타민 B도 막 처음에 원투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르는 방법을 봤어요. B6번, B12번 이렇게 부른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네 앞으로 간단하게 네 6번, 12번이 그것을 떨어뜨려주고 마그네슘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아연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있었는데 여기에 다음 칸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원료도 저희는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중에 이렇게 봤을 때 뭐 강낭콩 분말도 그렇고 뽕나무도 그렇고 계피도 그렇고 들어봤어요. 근데 전 또 L-아르기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네. 멋집니다. 네. 이 아르기닌이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혈압은 낮추고 혈관을 늘리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원료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순한 분쇄가 아니라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재료 1차 추출, 2차 추출, 그다음에 여과, 농축, 배합, 살균, 건조까지 이제 까다로운 방식으로 완성이 되었고, 자 하루 두 포인데 이렇게 돼 있어도 0.3mm라고 해도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고영경 팀장님의 손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손바닥 한번 보자고 하시면 네, 요 정도 크기로 진짜 작거든요. 약간 환 같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먹기가 편하고 또 혈당 컷이라고 또 이지 컷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표고버섯, 분말가루 같은 그런 통에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종류도 억수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비교할 마땅한 제품이 없어서 못 들고 온 이유가 이제 미숙녀주로 하는 것도 없고 거의다가 말린 건녀주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마땅히 우리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거의다가 이거를 가서 분말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분말은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휴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국장님들 이제 손가락을 한번 제껴 보십시오. 네,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그다음에 식사할 때마다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 근데 요 두 가지는 사실 신경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진짜 뭐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연세가 들어갈 때 이렇게 걱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죠. 없는데 평소 이제부터 나요. 자극적이고 단 것,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네, 그리고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혈당 건강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는데 혈당이랑 이제 포도당의 분배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포도당이 너무 없으면 저혈당, 너무 많으면 고혈당. 그리고 정상은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약간 마시멜로 끼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팥빙수에 마시멜로 끼어 있듯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상 적당한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의 세포를 혈액을 흐르는 영양소를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또 읽다 보니까 전부 다 해모임이랑 또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냥 계속 뭐 직급도 제품도 다 답은 해모임인가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소리 없이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가.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용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노크를 하겠죠.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노크를 하겠죠. 네. 10명 중에 3명인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뇨 직전 환자들 모르고 있다가 가면 당뇨 직전 환자라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나 당뇨 전 단계라서 지금 뭐 관리해야 돼. 이런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유전적인 게 제일 크고요. 제 주변에 되게 늘씬한 축구 코치님이 있어요.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당뇨 약을 드세요.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당뇨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는 다 생각했을 때 나이 좀 들고 이제 조금 풍채 좀 있으시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사람은 거의 너무 늘씬한데, 그래서 몸이랑도 상관이 없고 유전적인 요인이 진짜 큰 병이 당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강 예방 방법인데요. 균형 잡힌 식단,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예방하려면. 근데 뭐 당뇨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해라고 인스턴트도 먹지 마, 뭐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 균형 잡힌 식단의 포인트가 먹는 순서래요. 우리가 밥상을 차렸어요. 밥을 한 상을 차렸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뭐? 네, 맛있는 거. 두 분의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선을 맛있게 구웠어요. 그러면 밥 떠봐, 거기 올려줄게. 또는 막 밥부터 새 밥을 하면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식탁에 앉아서 이 균형 잡힌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먼저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대요. 밥은 제일 마지막이래요. 탄수화물 제일 마지막. 이 순서로 제일 중요한 거, 소염을 씹듯이 꼭꼭 씹어야 된답니다. 네, 꼭꼭 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저희 엄마가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드디어 명의를 만났대요. 근데 명의가 다른 걸 안 해주더래. 먹을 때 30번씩 씹고 넘기는 엄마가 밥도 니 맛도 내 맛도 없다면서 30번 씹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넘어가는지 모른다면서 진짜 밥맛이 떨어져서 내가 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거, 그만큼 천천히 먹는 거 진짜 중요하다. 석세스에서 그 부사장님이신가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시 반까지 진료를 보시고 식당에 갔다가 밥은 5분 만에 먹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를 닦는다고. 자기들도 아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꼭꼭 씹어 먹는 거라고. 몇 번 씹으세요? 씹어요? 네. 잘 안 씹으실 것 같은, 진짜 의사만큼 급하게 드실 것 같은 분인데, 그래서 이 나머지는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제 제일 어려 보였던 이 균형 잡힌 식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밥상 차려놓고 조금만 스캔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주를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제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것 중에 이렇게 인증돼 있는 이런 거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여주가 찾아보니까 저희 제품 중에 바나바 홍삼이랑도 겹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대요. 근데 당뇨,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직전 환자들 완전히 한상적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홍삼이 안 맞다 하는 분은 이것만 드시면, 이 여주만 드시면 되는데, 그 걱정이 없는 분은 대부분 이제 요거를 같이 식전 식후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 이거 바나바는 대사를 촉진하고 여주는 혈당을 낮춘대요. 그래서 두 개가 궁합이 잘 맞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어디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딱 요만큼인데, 구간 단속도 말씀드렸고, 맞죠? 성충 여주 드시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드시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독성이 많아서 드시면 안 된다고 했고, 네, 3mm가 어떤 크기인지 궁금하면 고영경 팀장님의 손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시란 거. 네, 손바닥 출연했습니다. 안 계실 때. 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뭐부터 드신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네, 아무리 끌어도 15분은 안 되겠어요. 네, 52,800원에 26,000원 PB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혈당 여주의 제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석세스 참석했을 때 딱 오전 근무하고 그리고 딱 점심 먹고 딱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 회장님 비정각이 끝나고 그때 딱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이게 속이 부르다 보니까. 근데 오늘 혈당 여주 이거 소개하면서 딱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점심 먹고 피곤한 사람들한테 먹으면 이게 효과 있다 하는데 바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효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가지고 이거 제품 이게 참 많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혈당이 있으신 분이나 피곤하신 분들을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은 오늘 제품 강의 또 다음 바로 직소 스폰서이십니다. 맞죠? 샤론 로드 마스터 이연아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녁이 오랜만이네요. 네. 성공을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로 준비한 유 샤론 로즈 마스터 이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저녁에 만났는데 많이 보던 얼굴과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농담이에요, 국장님. 늘 하는 STP지만 STP를 거의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초 사업 설명을. 근데 1년 정도 했던 거는 정말 새내기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듯이 그냥 자기소개 반, 보상 플랜도 소경읽기식으로 이제 겉핥기식으로 배워가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스토리가 잡히고 뭘 해야 될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태까지 했던 나의 기초사업 설명 자료를 쫙 펼치고 다듬어 본다고 다듬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토리를 조금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들어 봤는데 오늘 그 자료를 사진으로 많이 넣어 보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까지 넣으면서 저희들의 얘기를 그리고 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애터미를 시작한 계기는 그 전에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키즈 카페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저희 본부장님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계시면서 저희 신랑이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기 명지 국제신도시에 키즈 카페에 200평대 그 물건이 하나 있다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첫 사업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한 5살, 6살 이제 좀 키워놓은 상태에서 키즈 카페를 하면 아이도 키우면서 놀리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국제신도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키우기에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꽤나 장사가 잘 되었는데 코로나가 1년 만에 저희 가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많던 아이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고 매출이 하루에 뭐 많을 때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도 달했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하루 아니고 한 달에 한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대 매출 찍은 날이 8.15 광복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우리 가게 만세라고 하면서 그때 아마 1,300에서 1,500만 원인가 찍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바쁘면서 새벽까지 가게 정리하고 들어왔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시간에 5,000원이었죠. 단돈 10,000원도 벌리지 않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 가지 않겠지, 메르스처럼 뭐 몇 달에서 그치겠지, 한 달 안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점점 무서운 기사가 나기 시작하죠. 최소 1년, 최대 3년에서 5년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섭기 시작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국제신도시에서 평수가 꽤 컸기 때문에 월세만 600만 원 가량이었고 저 매장이 에어컨만 하더라도 몇 대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대략 최소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로열티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비가 나갔었고 그리고 관리비라고 해서 건물 관리비가 또 나갔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평일 주말 각각 나갔고 그렇게 그 외에 기타 비용까지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는데 단돈 10,000원도 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고스란히 빚으로 계속 매월 축적이 되니까 피가 마르는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저 가게를 할 때 돈이 쌓여 있을 때 제가 저 가게를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그죠.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가게는 창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또 저희 빚으로 고스란히 쌓였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아직도 커피숍을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숍? 카페. 카페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 그 테이크아웃 커피 하시는 분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말리고 싶어요. 진짜 그 돈을 돈이 있으시면 자금이 있으시면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출을 끌어다가 그걸 창업을 하시는 거면 정말 하지 말라라고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보듯 뻔한 게 저는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저처럼 코로나를 맞게 되거나 무슨 느닷없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분은 아마 정말 피가 마를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겪은 이후에 안 그래도 손님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이날도 방학이었어요. 방학이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바글바글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타임별로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오픈런부터 시작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손님을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7월 15일이었어요. 7월 15일 방학 직전 7월 25일이었네요. 7월 25일 방학이었는데 그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학을 했을 때인데 손님이 4테이블밖에 없었습니다. 4테이블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탄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매장에서. 저희 매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사이렌 울렸죠. 제가 그래서 약간 불에 대한 노이로제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울렸겠지. 뭐 사이렌 오작동이겠지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나가는 게 이때 사건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 같은데 밖을 내다보니까 저희 매장에 있는 손님과 저 빼고는 다 탈출한 거예요. 저 건물에서.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려오라고. 그럼 바로 2층인데 데리러 올라오지. 아무도 전화도 한 통 안 해주고 내려오라고 밑에서 사람이 이만큼 있고 뭐야. 진짜 저 상태로 만약에 그 건물에 저 옆에 이 연기가 이 안으로 다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만약에 허둥지둥하면은 그 안에 4명과 아이들이 있는 그분들이 이제 또 헐레벌떡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침착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향이 없다. 계단으로 조심히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제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1년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희선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저 가게를 꾸미고 닦고 찌든 때 빼고 혼자 다 했어요. 거의 저랑 희선 사장님이랑 거의 뭐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다 했는데 저게 타가는 게 눈앞에서 바로 보이니까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죠. 돈을 떠나서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저희 신랑과 그 안준영 본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아야 울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불이 나고 있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대. 이미 빚은 계속 쌓여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데 제가 이분을 몰랐다면 이분의 스타일과 이분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말이 계속 농담식으로 들렸거나 무슨 소리야 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 텐데 제가 아는 이분은요. 오빠라면 저희 신랑입니다. 저희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후에 만났지만 맨 처음 키즈 카페 창업 얘기를 STP 하실 때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 창업하실 때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기꾼은 아니시지만 키즈 땡땡이라는 거기를 처음 여셨을 때 준영이 저 가게 망하겠다 했어요. 다. 허허벌판 심경공단에 그 키즈 카페를 차린 자체가 망하겠다였고 아무도 아이들이 거기를 안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딱 봤더니 진짜 제가 놀러를 이제 개업했으니까 개업 선물 사서 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준영이 오빠 망하겠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가 대박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꼬마 대통령이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열고 박람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자기가 내가지고 그 배달 음식이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안에서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보통 키즈 카페가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음식 요리를 해서. 근데 우리 가게는 요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배달 음식이나 음식 반입 가능한 키즈 카페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내걸면서 꼬마 대통령을 시작했는데 어떡하노? 쫄딱망하겠다.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음식도 있고 가가지고 그냥 애들 풀어놓고 음식을 갖다가 시켜야지. 저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럼 안다 간다 할 건데. 귀찮고로 나 달랑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밥 시키 먹고 애들 풀어놓고 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꼬마 대통령을 시작으로 온 다른 키즈 카페가 다 음식 반입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고 요새 손찬호 본부장님이 터키 갔다 오셔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남놈이다.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 말을 듣고 왔겠죠. 불난 장소로. 불났으니까 불막 열쌈 가자. 막창 먹으러 가자고. 불막창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화재 진압만 보고 가서 밥 먹자라는 걸 우스갯소리로 하시면서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걸로, 못 되면 못 되는 걸로 제가 온갖 스트레스와 몸이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뇌혈관 수축이라고 협착이라는 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걸 고비 넘어오다가 잠시만요.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애터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그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분 한 번만 믿었어요. 이분만 믿었어요. 왜냐? 내가 봤던 이분은 뭔가를 계속 개척을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알았어. 믿어보겠어. 라고 하면서 이거에 같이 또 뛰어듭니다. 기회를 만들겠지라고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FC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같이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 방송사에 촬영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영상을 찍고 둘이서 난리 구슬 부립니다. 멤버가 둘이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라면서 직원을 한 명 뽑았대요. 영상 만드는 직원이라면서 고영경을 하나 고영경 팀장님을 뽑았답니다. 대박 직원이라면서 뽑았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나눠졌어요. 시스템 담당 안준영, 영상 담당, 영상 이미지 담당 고영경, 그 다음에 제품 담당이라고 해서 이때는 유산화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시작을 했더니 가입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유도하기에 100만 원을 투척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가입을 할까요, 여러분? 진짜 가입비 5만 원만 있어도 3만 원만 있어도 만 원만 있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소개를 하면서 유명한 애터미 제품, 아메이 제품도 가입비가 있으면 안 하는데 이걸 100만 원이나 주고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의문이. 그때 장희선 사장님이 제 키즈 카페 망하고 키즈 카페에 이 물건이 있을 때 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느끼기로는 후다닥 도망은 아니지만 네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갔었어요. 내가 디톡스 안 됐거든. 유산화 디톡스를 해갖고 이만큼 100만 원치 사놨었거든. 그래갖고 언니 디톡스 해 라고 보더니 그래 언니 다음에 만나요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유산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지비도 있었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유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성공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입비 유지비 없는 걸로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찾습니다. 찾던 중에 애터미에서 아시는 분이 한 번씩 얘기하시죠. 유산화 대 애터미
유산화를 리크루팅하러 갔다가 애터미에 리크루팅을 당해서 오세요. 애터미에 리크루팅을 당해서 온 이유는 가입비 유지가 없는 걸 찾고 있었는데 딱 마침 애터미가, 그러니까 애터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안준영 본부장님은 다단계를 1도 모르시던 분이 다단계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를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입비, 유지비 이게 없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아시고 제품을 하나 사보고 반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어떤 스타일인지? 속도를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기 시작합니다. 총장님을 만나 뵙고 총장님 만나 뵙자 더 높은요. 더 높은 분요. 단장님을 만나 뵙고 아니요 더 높은 분요. 바로 이덕우 총단장님을 만나 뵙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죠. 현아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애터미에서 최고 높으신 분을 만나고 왔다. 애터미로 가자. 라고 해서 저희가 애터미로 확실히 자리를 매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원래라면 저희가 온라인 네트워크로 하려고 했던 거는 이건 아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안준영 본부장님이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다단계를 원래라면 온라인 네트워크로 어떤 걸 하고 싶으셨느냐. 배달의 민족에 보면 저희가 이 집도 맛집 배달시킬 수 있고 저 집도 맛집 배달시킬 수 있잖아요. 원래라면은 그런 플랫폼을 인셀덤, 뉴스킨, 내가 하고 싶은 그 다단계 사업을 골라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다단계의 현실에 들어와 보니 세일즈 마스터 가기에도 쇠가 빠져요. 그죠? 애터미만 들어와서 세일즈 마스터 가고 다이아 가고 한 우물만 파서 정상에 올라가기도 힘이 든데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애터미를 들어와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의 한 우물만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과 아까 영상과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터미의 제품을 알고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롯으로 첫 방문을 합니다. 정말 끌려가듯 끌려갔어요. 진짜 끌려가듯 끌려가서 여기를 왜 왔지? 왜냐? 나는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어요. 왜냐? 안준영 본부장님과 함께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 내가 다단계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사람도 많고 싸이 콘서트인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진짜 싸이 그때는 돗자리도 있었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입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막 335 도시락도 까먹고 난린 거예요. 라고 이래?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했다가 그때 고용현 팀장도 계셨어요. 그죠? 갔다가 자리도 없어. 좌석도 없고 우리 저기 뒤에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거의 그 문짝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이만하게 무대를 보다가 집에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나오더만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쓴대요. 그래? 뭐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자 라고 했다가 가까이 갑니다. 제가. 무대 바로 옆이에요. 그 카메라 있는 데거든요. 혼자 뛰쳐나갑니다. 왜냐면 이왕 볼 거 좀 제대로 보자. 나는 여기 앉아갖고 노숙자처럼 있지 않을래. 해서 뛰어갑니다. 앞에서 좋은 제품이 어떻고 하면서 졸도 직전까지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회장님은 자기가 굳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 안에서 알아서 돌아갈 건데 왜 굳이 60 넘은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까지 피토하게 얘기를 할까라는 게 저는 일단 멋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꾸 싼 제품이라 한대요. 싼 제품도 일단 애터미가 저렴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분에게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궁금해지고 애터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눈 보이시죠? 조금 관심이 호기심이 있는 눈. 저 뒤에서는 완전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고 시작거든. 내를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처박아 놓을 거면 내를 갖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보기 냅두지부터 시작해 난리고 시작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회장님을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여자라
누가 옆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알아봐, 저거 알아봐 하라면 절대로 안 봐요. 내가 뭔가에 꽂혀야지만 열심히 알아보는데 상당히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됐다는데 내가 아는 CEO는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뭐 많아 다른 유명한 큰 그룹이 많은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뽑은 거 아닐까? 라고 해가지고 넘어갔어.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봐야 돼. 잠깐만.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던 중에 기사를 계속 검색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늘 제가 갑자기 기사를 가져왔는데 완벽한 애터미의 재무 상태라고 하면서 무차입 경영을 하신대요. 그게 뭐 무차입 경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무차입 경영이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의 철학이라는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채를 일절 보유하지 않는 회사래요. 이걸 그 당시에는 안준영 본부장님이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해줘요. 계속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투명한 회사고 부채도 일절 없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회사라는 게 정말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확실히 압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기사예요. 제가 지금 이거 피해자입니다. 휴가철에 지금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친정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여수에 이걸 위메프를 통해서 제 동생이 지금 예약을 했다가 지금 이게 묶인 상태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서울에 찾아간 사람들만 일부 환불이 가능한 상태래요. 이거를 조금 알아보니 이미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더라고요. Q10이라든지 그런 그룹의 산하로 엮여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봤던 이 내용들이 오늘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정말 믿을 만한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 난 진짜 아자몰이랑 애터미 말고는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팀원 위메프까지 저렇게 된 마냥에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걸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위메프 팀원이 저렇게 될지는 제가 뭐 많이 못 알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고 이것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단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내 지인한테 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게 이 CCM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우리는 직접 판매 업체의 최초로 이걸 인증받았다고 자신 있게 우리 지인들과 다단계의 편견이 있는 분들께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증 기준 자체 보시면 이걸 인증받았던 업체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이 인증받는데 저희 다단계 업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연속으로 받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단계 편견 있는 분들께 요걸 강조를 해주시고요. 제 마음이 열렸던 부분이 CCM 인증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나눔도 제가 이거는 교인들과 그러니까 그 기독교와 애터미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이라 해야 되죠, 그 부분도.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도 기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큰 기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선한 단체 운동을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마 다른 다단계의 편견이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기독교이긴 하나 다단계인들이 이렇게 크게 기부를 하고 있고 선한 단체라는 거를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이걸 띄우면서 저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 반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꽤나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인 것 같고 그러면 제품은 어떤 게 그러면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반품이 일단 작대요. 제가 그 아가씨 때 홈쇼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고객센터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족족이 반품률이 한 20%도 적은 거예요. 근데 0.1이라면요. 이거 정말 적은 거예요. 홈쇼핑은 반품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반품 무료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저 반품률이 0.1이라면 반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무료 반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이 이렇게 적다는 게 저는 제품이 정말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써본 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요.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게 뭐 화장품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장희선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런 상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눌러봤어요. 세종대왕상이라고 눌러봤더니 맨 처음 나오는 게 훈민정음상 뭐 이런 걸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상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더라고요. NEP 뭐 인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계 인류 상품은 최근에 받은 상 중에 하나예요. 원래라면 트리플이었는데 지금은 4개의 상까지 다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분은 저희 사업자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저희 부산에 사업하시는 하다우스 쪽에 그 사업자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것 보고 역시 이걸 더 활용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보시면 제가 쓰고 확신을 가지죠. 문제성 피부였어요. 지금도 저는 문제성 피부가 그 여자의 그날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앱솔루트를 써서 점점 나아지는 게 보입니다. 특히 앱솔루트 앰플 때문에 그 재생 효과에 제가 반하게 되면서 이거는 돈이 되고 사업이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믿음직한 저희 스폰서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뭔가를 느껴야지 뭔가 꽂히게 되면서 확신이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식물성 고순도 EGF 성분이 제가 이것도 보고 1kg당 1.5조 원이라고 하는데 뭐 1조 원이 가늠이 되나요, 여러분? 1억도 나는 지금 들고 있다면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할 때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그 연구원분들이 되게 조심성 있게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저희 이렇게 이게 1년마다 제가 모았다가 버리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작년부터 모았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모아놓은 저의 파란병 앰플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모으고 또 버려야 되겠죠? 신랑이 저걸 왜 자꾸 모으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저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에게 정말 좋다라고 보여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해모임이라고 하길래 그럼 해모임은 뭐가 얼마나 좋길래 국책 프로젝트로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2조 2천억 원을 갖다가 달성을 하고 왜 그랬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고 직접 먹어봤죠. 이건 제 뇌 사진이에요. 제가 뇌졸중 그 초기였을 때 혈관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가 정상적이라면 이쪽이 보시면 붙었을 거예요, 살짝. 그죠? 여기가 확 붙어버리면 뇌출혈이래. 여기가 확 붙어버리면 뇌경색, 그 다음에 여기가 터져버리면 뇌출혈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고, 정말 위험한 거고, 저는 이게 진짜 수축이 됐다니까 붙을랑 말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된 건데 저게 스트레스, 신경성, 그리고 면역력 저하와 무조건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해모임을 먹고 저희 가족과 다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현재로서는 저 때는 수술과 시술을 할까 수술을 할까 병원에서 동아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했는데 약물 치료와 해모임과 다 같이 병행한 결과 2가지 다 안 했어요.
두 가지 다 안 하고 뭐 개복수를 하느니 아니면 이렇게 무슨 시술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느니 하다가 결국에는 약물 치료와 저걸 하면서 나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 검사만 하면 되는 걸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아이들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제가 우리 아들은 많이 먹이는 걸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해모임의 뒷면에 보시면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다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아들을 먹여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지 굳이 드세요라고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금합니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면역을 자가 면역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면역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면역을 알아서 생성을 하지 못할까 봐 제가 보기에는 염려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뭐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속 주지 않아요. 그전에는 반포씩 매일 먹였다면 지금은 강빈이가 뭐 몸이 안 좋아요. 그럴 땐 먹여요. 그러면 배도라지랑 타서 감기약 먹을 때 먹인다든지 아니면 감기약을 먹이기 아예 전에 감기약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그 아플 때 먹입니다. 그렇게 먹이고 매일 먹이던 그 보약같이 먹이던 거는 키종삼으로 대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해무임을 매일 먹이는 거는 뭐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먹다가 아플 때 한 번씩 한 포씩 주고 저희 아이는 키종삼을 먹고 이렇게 전 가족이 애터미화 되면서 생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한 구석이고요. 보시면 영양제라든지 뭐 간식류라든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죠. 위에 토끼들도 있고 왜 저렇게 많이 먹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걸 왜 굳이 다 먹어야 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굳이 다 안 먹어도 돼요. 굳이 다 안 먹어도 돼요. 굳이 다 안 먹어도 되고 필요한 거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먹기 전에 뇌졸중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이만큼의 약을 다른 회사에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저의 진단과 관계없이 40대 이상이 되면 이 정도의 영양제는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그만큼의 영양을 식단으로 보충을 할 수가 없고 그만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단이라 하더라도 예전같이 정말 우리가 유기농 채소만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산성비도 없었어요. 미세먼지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던 야채나 채소가 아니라 그런 걸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배달 음식을 먹고 주로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데 이런 영양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챙겨 먹으라는 거지 무리하게 돈을 많이 넣어서 영양제를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한 걸 하나하나 찾다 보면 요 정도 되실 거예요. 요 정도 되실 거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에 영양제를 추가를 하실 거고 혈관이 안 좋으시면은 당연히 징코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추가를 하시는 거고 오메가3는 보편적으로 다 드시는 게 나이 무관하게 좋으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양제가 많아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의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화장품을 바꾸다 보니 아 이렇게 하면서 돈이 벌린다고 하고 애터미 제품을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뭐 리빙 쪽 안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그 식품 쪽. 식품은 사실 PB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많이 사 먹진 않았는데 애터미의 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한지 제가 이걸 가입하고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에서 고등어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고등어라든지 식품도 저희는 지금 누룽지를 매번 사 먹고 있어요. 저희 누룽지 진짜 맛있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누룽지라든지 카레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저희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마트에서 사지 않고 쿠팡에서 사지 않고 애터미에서 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소비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그다음에 주방, 그리고 화장실 욕실, 머리 감고 식타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30만 PB 이상이 됩니다.
이걸 저희 친정 그리고 저희 동생 그리고 저희 그 고모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신우, 신우 그리고 시댁까지 점차 제가 이걸 바꾸길 권해드리면서 왜냐 질이 좋으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이왕 마트에서 사시는 거 요거 쓰시면 저한테도 좋고 품질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점점 바꿔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리가 30만이 되고 좌우에 30만이 되면서 수당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 그리고 내 머리까지 30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수당을 먼저 한번 딱 받아보셔야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매출 전체의 몇 프로, 44%가 어떻고 35%가 어떻고 이걸 풀어드리면 지금 줌에서 이 사업 설명을 10번 이상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최초 6만 원이 내한테 어떻게 받는지 이걸 내가 몇 번 받을 건지 그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뭔가를 풀어줄 때 그때 그 매출의 몇 프로가 중요하고 그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지 6만 원 어떻게 받는지가 그리고 몇 번 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마트를 바꾸고 내가 먼저 마트를 체인지하면서 주위에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소개한 단골 소비자들을 멤버십 구축하면서 이렇게 시스템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좌우측에요. 제가 30만 PB 정도를 쓰잖아요. 8명 8식구 그러니까 내가 친정, 시댁, 뭐 이모님 뭐 이렇게 한다면 우측에는 저희 지인이나 온라인 팀원들로 쭉 8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발생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타사처럼 뭐 6줄, 뭐 7줄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좌우 2줄 바이너리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비 진입비 없다는 거 이만큼 가입비 진입비 없는 다단계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가장 특장점이라고 주위에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간 유지비 없는 거 왜냐면 월간 유지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월간 유지비가 타사도 그 아메이도 가입비는 없는데 유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 무한으로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누적을 해준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저희는 다단계가 아니라 무한단계입니다. 무한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그래서 무한 누적이 된 부분을 무한 단계로 쭉 내려가서 진출된 저희 나라 전 세계가 모두 누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국별로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쭉 연결되어서 한 코드로 로그인을 해서 구매와 정리까지 다 되어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코드만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만 독식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측에 5천만 PB까지만 130만 원까지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간단한 수당의 설명인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만났을 때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거는 계속 만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글로벌 애터미 저희 많이 하고 있죠. 터키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갈수록 저희가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들더라고요. 연예인이 데뷔를 했을 때 특히 아이돌, 뭐 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수가 이 국내 시장만 공략을 한다면 그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걔는 글로벌로 뚫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한 연예인과 진출하지 않은 연예인은 아마 크게 다른 소득을 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지옥고 티어라고 최근에 확 뜬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은 불과 국내에서 모델 일을 하다가 국내에서 드라마로 조금씩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글로벌로 진출을 하면서 드라마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대박이 났죠. 그게 아마 종합예술이 우리 애텀이라고 최시혁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저는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저희 일이 비슷하다고 자꾸 접목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컬처, K뷰티 다 우리랑 접목을 해보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이 혜택을 최소 2명에게는 소개를 하는 거, 최소 2명에게는 2명 이상에게는 얘기를 하는 걸 계획과 목표로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이는 아무런 발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 적도 있었고 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직원이 3명밖에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명단 유입이라든지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 혼자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 영상 만들어야 되고 대표님 같이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이 명단을 계속 줍니다. 명단 할 사람이 없어. 명단을 계속 줍니다. 너무 받기 싫어. 진짜 너무 받기 싫어. 밥 먹다가도 받아내고 계속 이 탭을 내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뭐 하루에 20명, 30명 했다면 지금은 저희 밑에 파트너분들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파트너분들을 관리하고 후원을 간다면 그 파트너분들이 제가 그때 했던 내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최소 2명이 아니라 1명도 할 생각을 안 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면서 돈은 안 된대요. 그게 조금 많이 답답하죠. 그러면서 애터미 돈 안 된다고 나갈까 봐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저 사람들 글로벌도 한다대. 국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터키는 어떻게 하는 거고 하는 사람들. 뭐 글로벌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 더 힘들어요. 조승훈 국장님, 이민재 국장님, 장인선 팀장님 눈 벌게 가지고 잠도 안 자요. 고영경 팀장님 마찬가지고. 막 하품하고 있잖아. 국내를 못하면 글로벌은 더 못하고요, 여러분. 글로벌이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이 아니라 하여튼 최소 2명 이상에게는 아니면 1명 이상이라도 뭔가에 내가 리크루팅을 지금 1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해볼 버릇 이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지인이든 백만갑이든 온라인 리크루팅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리크루팅은 거절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쌩까기가 아주 좋은 게 온라인 리크루팅이에요. 일십, 안일십 기억나죠 여러분? 일십, 안일십. 읽고 쌩까면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거절이에요. 백만갑의 거절이에요. 읽고 쌩까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차단해요. 그리고 욕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알고 보니 애텀이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뭘 했어? 내가 뭐 집보고 살해해서 뭘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 밑에는 지금 온라인 팀원이 3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요. 2년 이상 있었던 팀원들이 10명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 거절한 사람들을 지레짐작하듯이 이분들을 리크루팅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팀원들이 지금 현재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혼자서 저 사람이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내 말을 싫어할 건데 야는 이걸 좋아하려나 저걸 좋아하려나 그거를 갖다 생각하다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 예단하지 말고 지레짐작을 하지 말고 일단 툭 던져봐요.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했다가 한번 해봤어. 괜찮은데? 반응이 괜찮은데? 했다가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툭 한번 해보는 거. 자, 그래서 해보고 난 이후에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과 똑같이 모든 일에 저는 제가 조금 부족한 거기도 한데 지구력이 안 돼요.
지구력이 부족하고 뭐 근데 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꾸준한 건 잘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안준영 본부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좀 신기한 사람이에요. 연구 대상이야. 저는 좀 넣어봐야 돼.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데 이거를 혼자 놔두면 안 되지만 팀이 있고 그룹이 있고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100%는 안 되더라도 80%, 90%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 실천이 꾸준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국장이 될 줄, 팀장이 될 줄. 이미재 국장님 아셨어요? 국장이 될 줄? 난 저 사람이 국장이 될 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냥 조금씩 간 거예요. 네오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센터 열었을 때 저분이 조금씩 노력한 거를 저희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와 있던 거죠.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세미 리더스 정도 올라왔겠죠. 월 500만 원이 계속 지속되는 오토 국장이 되면 좋겠지만 매번 도전을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도 뛰어야겠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힘들 겁니다. 세미 판매사에서 수동 판매사. 그런데 수동적으로 내가 계속 매칭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면 어느샌가 3-4번 도전하고 5번째, 6번째 도전을 하다 보니까 12번의 자동 매칭이 언제부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5번, 6번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5-6번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7번째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못하겠다. 한 2-3번 해놓고 그것도 지 혼자 한 것도 아니면서 같이 노력해하고 했으면서 못하겠다. 난 안 할란다 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고 5번, 6번, 7번 하다 보면은 여기 옵니다. 여기 오다 보면은 또 여기 갈 때쯤에 이게 맞나? 이걸 또 해야 되나? 저기 가는 게 맞나? 올 겁니다. 현타가 늘 와요. 우리 안 오는 것 같죠? 옵니다. 오는데 그때는 멘탈과 마인드를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상담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엄마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아빠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내 혼자 살았으면 내가 이 돈을 혼자 다 쓸 수 있었는데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되듯이 스폰서와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의논을 해가면서 그 현타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멘탈 관리를 해가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번에 도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 됐어요. 와,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하다 보면 현타가 오고 멘탈이 붕괴되고 예전에 12만 원이었어요. 쇠 빠지게 1부터 말일까지 해도 12만 원, 6만 원 들어온 사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6, 12, 24도 안 들어왔었어. 도대체 여기에 일자는 언제 새겨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왜 해야 되지? 이게 되나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도전하고 또 만들고 가입시키고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옆에 보시면요. 뻥충입니다. 스타마스터가 되셨으니까요. 자, 보시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600만 원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똑똑해. 센터피가 붙어서예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피가 플러스가 되어서 그렇지 여기서 한 300-400만 원이 제외가 된다면 나머지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준현 스타마스터님은 다른 스타마스터님보다도 훨씬 더 수당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후원수당도 매칭을 자주 매칭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글로벌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본사가 주목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스타마스터 승급 스피치를 안준용 본부장님이 8월 23일 날 오롯해서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주목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사를 통해서 그냥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시는 길을 제가 가는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6만 원에서 12만 원에서 24만 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이게 된다고, 이게 맞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근데 그 불평불만을 계속 하시면 저처럼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덜 해야 되고 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댔죠? 그냥 하다 보면 된댔잖아요. 중꺾마가 아니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래요. 그냥 해야 됩니다. 뭐 김연아의 유명한 영상도 있잖아요. 뭘 생각해? 그냥 하지.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생각하면 골 아파. 딴 거 생각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냥 해요. 본업하면서도 힘들 거고 본업을 안 해도 힘들 거고 육아하면서도 힘들 거고 그냥 이 일은 다리 하나 걸쳐 놓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이 일에 다리를 빼면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안준용 본부장님과 같은 팀인데 여기서 빼면 진짜 손해라는 걸 제가 지인으로서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걸쳐 놓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저의 그냥 했을 때입니다. 열심히 보다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제 팀원들을 위해 하고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때고요. 옆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있고 이번에 샤론 로즈 마스터 헐찍해졌을 때네요. 스타마스터도 또 가야 되겠죠. 스타마스터 리더스 클럽까지 그냥 갈 겁니다. 그냥 갈 거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센터 식구들 그리고 저희 팀 FC 모두가 그냥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장님 옆에서 사진 찍고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아 국장님의 스토리와 이 사업 설명을 확실히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한 마리 까먹었네. 뭐 확실히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제품 강의 장유선 팀장님과 사업 설명 준비해 주신 이현아 국장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앞서 사운드 창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하며 세상을 경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